I like it like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 Ho. I like you like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 Ho.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번에 그 겨울철 봉인했을 때 오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영상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려서 그 질문을 가지고 척척 박사님을 모시고 Q&A를 찍으려고요. 제가 왜 척척 박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박사님을 모셔왔습니다. 박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화학 박사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전공하는 쪽이 이제 생물 쪽을 많이 하는 전공인데 실제로는 전 유기화학을 더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합성도 하고 분석 쪽으로는 국가 자격증도 있고요. 오일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쓰는 유관한 회사에 되게 많이 다니고 지금도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열이고요. 오일 쪽으로는 이제 오일 자체가 어차피 동물의 몸에서 나온 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엔진 오일이 동물 거예요? 원래는 동물이었죠. 아. 고래 기름을 썼었죠. 예. 아, 그래요? 맨 처음엔 피마자유라고 해가지고 이행정 기관이었기 때문에 네. 타서 없어지는 오일을 썼다가 그게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러다 고래나 돼지 기름을 썼다가 근데 고래를 이제 많이 잡게 되면 싸잖아요. 그때 쌌으니까 흔했으니까 이제 고래 기름을 엄청 오래 썼는데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석유화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교체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제가 여태까지 바이크를 타면서 이런 걸 궁금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오일 관리가 어딨어요. 그냥 사계절 내내 타잖아요, 보통.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겨울철에 봉인을 하면은 오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은 오일에 관한 Q&A를 진행을 할 거예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분이 봉인 말고 공회전을 시켜주라는데 주 몇 회, 회당 몇 분이 좋을까요? 예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이거 공회전을 시켜주는 거는 배터리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오일에도 관리가 되나요? 그 오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방청 효과거든요. 방청요? 이게 녹이 쓸지 말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오일 자체를 그냥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흘러 내려오면서 오일 피스톤에 있는 링들은 네. 방청이 안 돼요. 아예 원래부터 피스톤하고 링 쪽은 실린더는 어느 정도 요즘에는 이제 방청돼서 나오는 고품질의 합금이 나오는데 아직도 피스톤하고 링은 고열을 버티고 압력을 버텨야 되다 보니까 그런 소재가 없어서 거기는 녹이 쓸 수밖에 없어요. 오일 자체가 원래 고래 그림이나 그런 것들은 맺혀 있어가지고 엄청 오래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합성효화 되면서 오히려 더 잘 떨어지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 쪽은 전부 다 촉촉히 젖을 수 있을 정도? 보통 하루는 버텨요. 하루나 이틀은 버티는데 그게 이제 촉촉히 적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이 어느 정도 열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오일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1리터에 1분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보통 3리터 정도 들어가면 3분 정도 돌리고 5리터 내게 한 4리터 들어간다면 4분 정도 돌려주면 그렇게 하루 이틀 간격으로 해주면 별 문제 없다. 아, 그러면 요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진짜 하루마다 1분 내지 5분 정도의 예열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오호. 그러니까 자기가 1리터, 그러니까 125cc 1리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1분 내외만 따라랑 돌려주면 충전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오일이 좀 더 맺혀지면서 활성화되면서 코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틀, 사흘까지 잠깐 여행 갔다 와서도 버틸 정도는 되니까. 원래 녹이라는 게 양면의 칼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 엔진을 버텨주고 있는 거는 녹이에요, 사실상. 균일하게 결정화돼가지고 유리처럼 매끈한 녹이 있어요. 그 녹은 엔진을 보호해주는데 요게 그 위에 뭐가 더 붙기 시작하면 빨갛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녹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거는 엔진을 이제 파고 들어가요. 이제 갉아먹는데 그 위에 한 막으로 깨끗하게 입혀져 있는 녹은 그 녹은 오일을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 딱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녹이 막 생겨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갈게요. 혹시 API 등급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누구는 나중에 나올수록 좋다, 또 누구는 차량마다 달라서 올바른 등급이 좋다라고 해서요. 보통은 API 등급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SJ부터
사실상 이제 무연휘발유나 경유에 맞춰서 SJ부터 둘이 갈라졌거든요. API가 있고 그다음에 디젤하고 원래는 같이 API를 쓰다가 SJ에서 서로 분리가 됐어요. 그게 무연휘발유하고 경유가 나오면서 분리가 됐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API가 맞고요. API에서 SJ부터 인산하고 아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즘의 엔진 오일의 기본이 됐어요. 근데 혹시 API가 뭐예요? 아메리칸 페트롤 인스티튜트요. 미국 석유화학협회예요. 영국하고 독일에서 기술을 훔쳐다가 그러니까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기술을 싹 훔쳐다가 자기들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텍사스유가 엄청나게 품질이 좋아서 거기서 고품질의 오일을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가장 먼저 막 빨리 치고 나간 거 그 원동력이 2차 대전에 전투기에서 나오죠. 바로 그 실력이. 그래서 그때 벌써 걔네들은 SJ급을 개발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은 그게 없으니까 고래기름 썼죠. 아무튼 이제 SJ 이상은 다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기후가 좀 더 품질 올라간다든지 SJ 이후로 PAO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PAO나 뭐 지금 VHVI나 별로 차이가 없게 바뀌면서 거기서 서로 이제 막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SJ 이상은 뭐 별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 종교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SJ 이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왜냐면 실제로 자소 MA 중에 SL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저는 아예 등급을 잘 모르고 있고 그냥 뭐 10W밖에 몰라요. 오일은 10W? 그거밖에 몰라요. 10W 다시. 그쵸. 예. 그런 거밖에 몰라서 그냥 어떤 거가 들어갔다. 그거에 병. 그러니까 내가 오일에 이걸 처음 넣었어. 그러면 이제 등급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거는 뭐 지금 API 등급이 뭐 나중에 나올수록 좋다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추가되는 거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 더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실리콘 실링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다른 걸 넣었으면 실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게스켓 같은 경우도 어떤 거가 들어갔으면 새요. 그전에는 안 새다가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상의 엔진, 어떤 원소에 오일 넣으면 새요. 새게 조금씩 눈에 보이게 비치는데 어떤 오일을 넣으면 또 안 새요. 그런 게 생겨요. 그 편차, 그러니까 첨가물의 편차를 넣어서 첨가물을 그 나름대로는 왜냐면 로열티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특허를 안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서로 개발을 해요. 주로 이제 오일사들이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GM도 많이 개발을 하고 그 BMW나 서로 개발을 해서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하면서 API에다 이제 인증을 받는 거예요. API가 지정해 놓은 그 ASTM이라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하면 API 등급을 줘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거 넣었으면 좋아졌어요. 등급 하나 받고 이거 넣으면 더 좋았어요. 또 하나 받고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차이는 없다. SJ 이후로는 8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오일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오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럼 좀 지켜주는 게 낫겠네요. 메이커에서 말하는 거는 자기네 바운더리에서 가장 싼 걸 골라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BMW는 뭐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가와사키는 뭐가 들어가면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API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정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등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여기서 가장 낮은 걸 정해요. 무조건. 왜냐면 자기들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 근데 조금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아까 PAO? 예. 그거가 혹시 킥스 파워예요? 킥스에서 맞아요. 킥스에서 밀고 주고 지금도 이게 첨가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 봐가지고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원래 이제 킥스 그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옛날에 GS가 거기 모빌원이라고 미국의 굴지의 정유회사랑 일을 할 때 그때 같이 개발에 참여를 해서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이제 요즘 만들어서 수출만 하고 있고 자기 거에 소량 섞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안 타는 시점에서 키로수 400km 타고 봄 되면 바로 오일을 갈아야 되나요? 이거랑 비슷한 질문으로 새 차를 샀는데 진짜 그냥 동네 한 바퀴 혹은 못 타보고 겨울을 봉인을 하고 봄 되면 갈아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네, 똑같은 얘기죠. 일단은 신차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초기 오일에 방청제가 들어있어요. 방청제가 들어온 오일을 좀 넣어놔요. 일부러. 어쨌든 겨울이 한번 지났다 3개월 이상 넘었다
그냥 오일은 빼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일단 한번 열을 받기 시작하거나 뭘 했으면 열을 한번 받았으면 이미 출고 때 방청자가 이미 맛이 간 상태, 어느 정도 손실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아예 안 타고 딱 있으면 상관없는데 좀 타서 열을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방청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상태에서라면 3개월이 넘으면 무조건 교환해 주시는 게 맞아요. 3개월 내지 5개월, 최장 6개월로 봐요. 그냥 이미 그것도 6개월로 봐주는 거는 매일 2, 3일 동안 이렇게 돌려줬을 때. 왜냐면 그때 이제 첨가제들이 전부 다 이제 맛이 가 있는 상태라 그냥 이제 콩기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빼시는 게 아무리 깨끗해도 빼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럼요. 어쨌든 겨울이 거의 3개월 정도잖아요. 그럼 그 3개월 동안 야외 주차를 하면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시동을 걸었다고 해요. 예. 그러고 나서 봄 돼서 타고서 3개월 지나면 또 갈아줘야 되는 건데. 예, 지금 3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첨가물들이 문제가 생기고 기후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문제는 첨가물들이 분해되면서 보면 꺼내놓으면 이렇게 층이 갈라져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오래 방치되어 있는 오일들은. 그래. 그러면은 안 갈면은 안 좋은 건데 예. 이게 이 엔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 그걸 우리가 좀 확 와닿기는 쉽진 않잖아요, 단기에는. 예. 그런 것들이 그럼 좀 얼마나 좀 이 엔진을 얼마나 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6, 7개월 방치한 시티 엔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오일 뽑는데 새빨갛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어떤 분이 그래서 저는 겨울에 시동을 걸고 나서 오일캡을 1시간가량 열어둔대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걸까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K1300 시리즈 빼고는 밀폐형이 아니거든요. 숨구멍이 있어요, 위에. 좀 다 숨구멍, 브레스홀이 있잖아요. 열면 더 빨리 날아가겠죠. 근데 모르고 안 닫고 달리면 이제 그쵸? 어쨌든 방법은 맞긴 맞는데 이제 잊지 말고 꼭 닫아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리고 열고 한번 달려본 적 있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주의해야 될 게 열고 시동을 걸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열고서 시동을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걸어놓고 끄고 예. 뚜껑을 열고 잠깐 열고 근데 모르고 안 닫으면 난리 나는 거. 이제 다음 달리실 때 대참사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엔진 오일을 교환한 후에 한동안 타지 않는다면 얼마나 있다가 오일을 교환하는 게 좀 올바른가요? 자주 걸어 줬으면 6개월까지도 가능하고 근데 자주 안 걸고 한 번도 갈고서 한 번도 안 탔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갈아줘. 최대한 빨리 갈고 움직여줘야죠. 이렇게 돌려줘야죠. 그때는 아마 플러싱도 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녹이 심하게 쓰러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6개월마다 갈아주래요. 예, 6개월은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을 타더라도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키로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기간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첨가제, 그러니까 오일의 환경에서는 키로수가 맞고 첨가제는 이게 산소하고 닿는 거잖아요. 닿는 물건인데 얘가 물이랑 합쳐지면 더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보통 6개월, 그러니까 오일도 웬만하면 새 거 따서 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거 오래 보관하지 말라는 이유가 산소랑 닿으면서 계속 분해되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물이 생겨요. 실제로 오일 밑에서 생기는 게 보여요. 웬만하면 이제 큰 통 놓고 쓰는 거는 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차는 많이 들어가니까 그 한 통 따도 두세 대 넣고 끝나잖아요. 보통 일주일 안에 다 소모가 돼요. 근데 바이크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한 통 따면 한두 달 쓰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오일이라도 그게 몇 달이 됐을지 모르잖아요, 때가. 그러니까 따지만 않으면 얘는 몇십 년을 가요. 근데 이거 따는 순간 6개월, 자기 생명이 이제 6개월로 스타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웃긴 질문인데 엔진 오일로 치킨 튀기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네요. 죽는 거 아니야? 하긴 화학 아니야, 근데 옛날에 그 모빌 덴푸라라고 일본 애들이 그 엔진 오일 같은 걸로 가난할 때 튀겨 먹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오일 근데 이제 지금 요즘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죽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일에 이것저것 이제 섞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안 좋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오일 2차 대전이나 그때는 오일에 첨가제 거의 안 들어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때는 납이 들어가 있었죠. 납중독으로 죽었었겠죠. 그러니까 오일 자체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팜유랑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구조가 유사해가지고 튀겨지긴 해요. 맛이 없고 써요. 되게 맛이 쓴맛이 나는데 그리고 옛날 기후 같은 경우는 오일하고 진짜 똑같아요. 저희 먹는 기름하고 똑같은데 지금 오일은 일종의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종류라서
이제 뱃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석에서 바로 뽑으면 그걸 깨끗하게 정제하면 우리가 먹는 식용유랑 유사해요. 네, 돼지 기름이 나는데 근데 이제 몸에 좋은 게 있을 리는 없겠죠. 오래되면서 이것저것 철분이 들어가 있고 뭐 금속들이 막 함유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제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식용유랑 유사해요. 예전에 썼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식품에 첨가물로 쓴 적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들을 계속 가공해서 일종의 플라스틱화 시키고 있어요. 계속. 분명 오일을 뽑았는데 오일을 플라스틱화 시켜가지고 만든 첨가제를 엄청나게 집어넣어요. 그 안에. 그래서 옛날엔 납을 많이 썼고 요즘에 아연을 많이 쓰고 그 외에도 몸에 안 좋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둘이 먹다가 둘 다 죽겠죠. 그러네. 둘 다 죽겠죠. 둘 다 죽겠네. 그러니까 플라스틱하고 물에 칠한 것들을 섞이게 해주려면 이제 비누 종류가 들어가잖아요. 퐁퐁 먹으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네. 그런 종류가 엄청 들어있어요. 아연은 그것도 안 좋은 건가요? 보면? 아연은 괜찮은데 문제는 아연하고 오일하고 안 섞이는데 섞이게 해주는 물건들이 몸에 안 좋은 거죠. 옛날에는 아연을 그냥 오일에 섞으면 싹 녹았어요. 깨끗하게 잘 녹았는데 이제는 오일들이 형태가 바뀐 거죠. 이제 워낙 고성능화되다 보니까 그냥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으려면 끝에가 이제 물하고 친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일은 그게 없어요. 전부 다. 물하고 친한 부분이 사라져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배달을 하면 키로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일을 1000, 2000, 키로수가 천차만별인데 얼마에 갈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가장 좋은 게 1리터 들어가면 1000. 딱 그렇게 딱 나오는구나. 예. 가끔 얘기하죠. 1리터에 1000 바꾸면 되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되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125가 1리터 들어가잖아요. 네. 1000cc가 3리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이상하죠? 거의 10배 차이 나는데. 미안, 나 뭐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125랑 1000이랑 용적도로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성능 차이가 그러네? 나는데 오일 양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예. 마티즈는 5리터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네. 1000이 걔도 1000인데. 그러네. 그러니까 오일은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면적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면에다 입혀지는 거라 1000cc하고 125cc 모터사이클을 봤을 때 면적이 3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내벽에 있는 이 면의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예. 엔진의 이 크기가. 예. 그러니까 마티즈 같은 미션이 크니까 미션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고 미션 부분하고 밑에 크랭크가 좀 크다 보니까 더 채워지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125cc로 오래 탔을 때랑 리터급으로 오래 탔을 때랑의 그 뭔가 성능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더 빨리 갈아줘야 돼. 얘는 더 빨리 갈아줘야 되고 리터는 좀 안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리터에 1000 하면 잘 사는구나 생각하시고 리터에 2000 하면 좀 내가 좀 자린고비구나 하면 돼요. 그럼 옛날 바이크들은 좀 오일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예. 요즘에 적게 들어가는 게 이게 좀 엔진 소형화돼서 그런 건가요? 엔진에 이제 크랭크부터 시작했은 게 모두 이제 금속의 재질이 좋아지니까 자꾸 가벼워지면서 이제 압축시키니까. 그리고 행정이 짧아졌잖아요. 점점 블럭이 짧아지니까 오일이 도는 공간이 짧아진 거예요. 이렇게. 얘는 막 길었었는데 예. 좀 짧으니까. 숏스트로크가 인기다 보니까. 그리고 오일 항력에 오일이 칠 때 그게 한 보통 전체 출력이 30%씩 먹어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이 최대한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오일팬 없는 오토바이도 나오잖아요. 그럼 오일팬이 드라이 샘플을 드라이 샘플 비슷하게. 예. 그래서 윌리 오래 하면은 이게 망가지는 게 오일을 빠는 스트레인에 오일이 안 잠겨 있어서. 예. 그래서 모터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오일팬에다 격벽을 막 붙여요. 안에다 용접해가지고. 그러면 할 때 잠깐이라도 버텨주고. 쏠리지 않게. 예, 잠깐. 변질을 막아주는 게 독극물이에요. 문제는. 독극물. 오일에 들어간 첨가제가. 예, 첨가제 중에 약간 이제 저 화장실 냄새 비슷한 냄새 나는 걸 좀 많이 쓰거든요. 그게 먹으면 거의 뭐 위가 이렇게 녹아요. 이렇게. 그 냉각수는 딱 그 해골 마크 써 있는데 예. 오일에도 그게 써 있었는데. 오일에는 이제 그거 말고 오일을 먹을 사람 없잖아요. 웬만하면. 냉각수도 냉각수는 오일에 MSDS 꿀인 줄 알고 먹는 거 아니에요? 꿀이네. 누가 여기다 담아놓을 리는 오일 없겠지만. MSDS 보면 전부 다 해골 마크 박혀 있어요. 이렇게 첨가제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워낙에 많이 섞이는 거기다 해골 마크를 못 박는 거예요. 시리즈 Y 오일에 예. 이렇게 벌꿀찜 모양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얘네들이 OEM 했던 것 중에 특이한 에스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육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 분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들의 기술을 차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육각형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옛날에 이수화학이었거든요. 이수화학이라고 걔네들 마크가 이제 거북등이었어요. 이렇게. 그것도 계산하는 것도 있고. 벌한테 노동 착취해서 뽑아내는 줄 알았는데
벌에서 에스터가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첨가제들이 다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드시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해골 모양은 없는데 먹지 말라고는 나와 있네요. 이걸로 치킨 튀겨 드시면 안 돼요. 첨가제 때문에 어차피 이제 닭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거야. 아. 흐물흐물 용지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흐물흐물해질 거야 점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0W40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수입이 안 하고 있어요. 0W40 등급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추천해달래요. 근데 추천하기가 힘든 게 너무 비싸요. 0W40은 일단은 기후가 워낙에 좋은 게 들어가니까 기후랑 첨가제랑 거의 다 값이 2~3배 넘어가가지고 수입가가 좀 비싸요, 쟤네들은. 국내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북한이요? 북한은 왜요? 그러니까 0W 정도 되려면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0W가 윈터에서 그러면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0W를 쓸 일이. 예, 그러니까 오일이 얼었을 때 모르고 크랭크를 돌리면 엔진이 가겠죠. 그냥 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밑에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얼어서 긁어내면서 이제 쫙 나가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밑에가 이게 언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그 상태로 살짝 이게 슬러지처럼 이게 젤리처럼 이게 붙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크랭킹을 걸면 스크래치가 심하게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앞에 살얼음 꼈는데 와이퍼 돌리면은 와이퍼도 망가지고 하는 것처럼. 예, 똑같은 거죠.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다 오해하시는 게 뭐 크랭크가 땅 때리면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딱 했을 때 이렇게 싹 맺혀 있는 애들이 걔들부터 얼기 시작하거든요. 윤활 막이 얼어서. 예. 그래서 확 당길 때 재수 없으면 이제 하필 이제 다 걸려 있는데 저 위에 상수점이 다 걸려 있는데 딱 당기면 이제 부러지죠, 핀이. 추위가 약한데 좋아지는 게 이게 W하고 뒤에 숫자가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연비라든지 아니면 청정 효과는 되게 좋아져요. 이게 멀어지면 그건 나빠지는데 이제 저온 시동성이라든지 그런 게 좋아지고. 그럼 뒷자리는 온도를 더 높은 온도를 버틴다는 뜻이잖아요. 예. 높을수록. 그러면 높을수록 무조건 또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그러니까 뒤에 자리 높아지면 기본 점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기름 많이 먹겠죠. 아, 연비가 떨어지고 무거워지고. 예. 그래서 여름에 고점도를 많이 쓰는 이유가 어차피 높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죠. 근데 CW60 이런 거를 겨울에 쓰면 너무 무거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비가 꽝이죠. 지천 같은 경우는 그거 넣으면 서울에서 한 8km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냥 이렇게 출퇴근만 해도 8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터사이클 정비 매뉴얼을 보시면 얘들 되게 넓게 쓰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안 보여주는 부분인데 0W20, 0W30, 0W40, 그 다음에 10W 얼마, 5W에서 쭉 해서 쫙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서 맞춰서 갈아 끼우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잘 오픈을 안 하죠. 자기들이 찍은 오일만 쓰세요라고 보통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고성능 4기통 엔진들도 10W40 정도면은 충분히 보호 성능이 되는 건가요? 예, 충분히 되죠. 대신에 이제 10W40 정도인데 네그레이서 같은 데는 위험하죠. 너무 과일이 오래 예, 과일이. 그러면 10, 40을 넘어버려서 갈리죠, 보통. 근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40 정도면 충분히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건드죠. 그러니까 실제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오일 조금 밝은데 여름에는 뭐지? 20W30 뭐 그런 거 넣고 다니시다가 겨울 되면 갑자기 0W30 같은 거 바꿔서 그렇게 타고 다니세요. 우리나라 나오는 크루즈는 5W30, 10W30 맞는데 러시아에는 10W40이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같은 차가 나가는데 러시아에는 10W40을 넣으세요라고 돼 있어요. 워낙에 추우니까 그 동네는 10W40을 넣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 북쪽 캐나다 쪽 가면 거기는 러시아보다 더 추워서 거기는 0W30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고성능 엔진이라고 그런 뭐 이 숫자가 높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온도 환경이죠. 온도 환경. 예, 자기 타는 스타일과 온도 환경에 맞춰서 타는 스타일도. 예. 실제로 자동차 애호가 쪽에서는 4가지 놓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넣으시는 매니아들은. 저 근데 그러면 제 할리에는 시리즈 Y 오일 넣고 싶은데요. 예. 있어요? 지금 딱 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얘 넣을 수 있어요? 약간 연비가 줄겠죠, 아무래도. 아, 연비가 그쵸. 준다. 그쪽이 아마 10W30이나 그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표준으로. 그러면 여름철에는 그러면 그것도 15W50 정도로 권장하는 건가요? 여름에는 굳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랭 엔진들이 특히 잘 얼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뭐 미러키 엔진 아마 미션이 분리돼 있죠? 네. 예, 그럼 뭐 자동차 오일 넣으셔도 되겠네요. 아, 자동차 오일 넣어도 됩니다. 예. 자동차 오일 중에 그 있어요. 몇 가지 첨가물을 보시면 그 에너지 절약형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것만 피하면 돼요. 분리형, 미션 분리형은 그게 왜냐면 이제 가스켓 쪽에
아직까지 모터사이클 가스켓이 실리콘 계열이에요. 차는 다 테프론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재고가 많아서 실리콘을 쓰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약간 불어서 비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그러니까 할리는 엔진 안에 미션이 같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오토바이처럼 첨가제가 없어도 쓰는데 상관없고 대신에 미션 쪽 클러치 쪽은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아, 엔진 안에 미션이 없어?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일 따로 갈아. 예. 오, 신기하다. 나 처음 알았어요. 할리 데이비슨이 원래부터 그랬고 일본이 처음으로 하나로 합쳤어요. 옛날에 썼던 그 성형 엔진 있어요. 거기를 잘라가지고 만들었던 게 처음에 할리예요. 그래서 미션도 분리돼 있고 전부 다 자동차가 옛날에는 자동차가 V2윈이 많았어요. 그래서 V2윈 공랭이 많았었고 오일은 막 쓰셔도 된다 그쪽은. 대신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에너지 컨섬션이라고 있어요. 그 첨가물이 그거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에너지 절약형 오일이라고 그게 실리콘 계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원래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리콘 오일을 넣어서 좀 더 이제 오일 수명을 늘려놨는데 그게 문제는 가스켓도 실리콘 얘도 실리콘 이제 불어요. 잠깐 찢어져서 이게 뚫리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해결을 될 건데 근데 이제 요즘에 안 들어간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아직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해하고 싶지 않아. 너무 어려운 내용에서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 하야부사가 10W40이 권장인데 우리나라에는 15W50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이 동네는 좀 춥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동네인데 여기가 네. 뭐 겨울에 보면 시베리아만큼 추운 동네예요. 네네. 이 동네에서 그렇게 넣으시면 이제 잘못하면 엔진 수명이 막 줄겠죠. 아. 0W40을 넣을 때도 겨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유리창이 얼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것들이 좀 맺혀 있는. 머리 과부하고 올 것 같아 지금. 아무튼 그건 그러니까 허용치 안에도 있지만 추운 동네면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 그게 10 늘어날 때마다 연비가 10%씩만 연비가 깎여요. 낮아진다. 아. 그러니까 장거리 타시는 분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더 보호가 잘 된다거나 그런 건 꼭 아닌가요? 보호는 잘 되겠죠. 그만큼 이제 항력이 걸리는 대신에 이 힘이 한 번에 확 안 걸리잖아요. 그만큼 이제 보호는 더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까먹는 거죠. 보호하는 대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장거리 많이 타니까 10W50을 선호한 게 동네는 추운 동네고 좀 많이 타니까 10W50 넣고 오랫동안 탔죠. 아, 장거리를 많이 타면은 오히려 진한 거를 예 높은 게 좋은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고온이 오랫동안 유지되잖아요. 아, 장거리를 많이 타는데 추운 지역에 산다. 그럼요? 그러면 상당히 비싼 오일인데. 아, 그래요? 예. 0W50이 나오긴 하거든요. 어찌됐건 좀 추운 지역에서는 아침에 냉간실 시동 걸 때 그게 차의 엔진에 데미지가 많으니 예. 앞에 자리가 너무 높은 걸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냉간시의 점성이 낮다는 게 이점이 되게 많아요. 많기는. 그러니까 에스터 쪽이 그걸 되게 많이 밀고 있거든요. 에스터 오일들이. 에스터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점성이 확 떨어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점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점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딱 묻혀놓고 비벼졌을 때 이 비벼지는 힘하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돌렸을 때 같이 따라 돌아다니는 두 가지 힘으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일반적인 표시는 저건 그냥 그거예요. 이렇게 휘휘 저었을 때 그 정도를 뜻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엔진에 보거나 그쪽에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밀었을 때 뻑뻑한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오일을 붙여서 손에 넣고 쫙 하면 어떤 오일들은 되게 싹 밀려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파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밀려요, 잘. 그건 아직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오일 회사는 그건 테스트는 해요. 그래서 어느 이상 그 밀림 현상이 좋게 자꾸 만들려고 뭔가를 처음 넣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일을 하나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성을 표시되는 요게 같아도 딱 묽잖아요. 그러면 더 안 좋을 거라고 이거 마일리지 좀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예. 요즘에는 엔진이 고출력화돼 가면서 오히려 그 딱 붙었을 때 밀렸을 때 쫙 밀리는 오히려 좋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BMW도 API 내는데 자기네 별도 등급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자기네 해봤을 때 자기네 오일이 이게 자기는 SM인데 그래도 요 전단력이 더 좋더라. 이거 전단력이라고 해요. 딱 했을 때. 그러니까 밀리는 성능이 좋을수록 더 좋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요게 더 좋아 하면서 자기네 그걸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이제 봉인을 하고서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봉인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차가졌다 따뜻해졌다 이건 관계가 없는 건가요? 계속 돌린다면서요. 네, 계속 타고 다녀요. 엔진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오일이 돌았잖아요. 코팅 됐잖아요. 근데 씻고 나서 새벽 내내 추워요. 엄청.
그래봤자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만들어진 엔진인데 제가 그렇게 타고 다니고 있어요. 벌써 20년째 그렇게 타고 다니고 그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는 뭐 안에가 막 뭐 수증기가 생겨 결론 보통 2, 3일 정도는 버텨요. 2, 3일 정도. 잠깐 이제 여행 갔다 오실 때나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제 좀 해외 출장 좀 일주일씩 간다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오일을 해서 팬이 한 번 돌 정도 돌려놓고 가면 그나마 좀 안전하고 만약 2주 넘어간다 싶으면 누구한테 맡겨서 타고 다니라고 한테 맡겨서 한 번 시동만 걸어줘. 이틀에 한 번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 좋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엔진의 수명을 제일 많이 갉아먹는 행동이 뭐예요? 스타팅 모터 누르고 바로 당기는 사람. 그 난데? 스타팅 모터 눌러놓고 좀 냅두면 되는데 갑자기 바로 당기면 무정센도인데? 아니야. 이거 옛날 차들은 시동이 안 걸리니까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요. 해놓고 시동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놓고 빨리 데워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오일이 빨리 돌지도 않아요. 오일 사이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빨리 돌지도 않는데 굳이 그럴 것 같으면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제 회전수를 바로 올리지 말라는 게 오일이 순환되면서 막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오일 펌프에 오일 라인에 기포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다 도는데 보통 리터당 한 1분 잡으셔서 충분히 돌려줘야 돼. 3리터가 들어가면 3리터가 한 번 다 도는데 3분 정도 3분. 걸리니까. 크랑크 샤프트도 이제 플레인 방식이라고 그러고 예. 캠 샤프트도 떠 있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 돌려버리면은. 그렇죠. 여기는 실링이 나갈 거고 여기에는 판별이 나갈 거고 먼저 가겠죠. 트랙에서 사람들 시동 걸자마자 꽉꽉꽉 하는 게 이게 사실 후가시라고 하지 안 돼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카브레터에 안 좋은 그 기억인데 처음에 이제 카브레터들 옛날에 마지막 나왔던 카브레터도 괜찮았어요. 그냥 걸어 자체적으로 아날로그 바이메탈이 잡아줬었는데 옛날에 안 됐으니까 이걸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누르면 알아서 자기가 돌아주니까 그거만 기다려주면 돼. 그때는 엔진 오일이 중간에 이제 턱이 있었어요. 턱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안 빠지게 설계를 했었어요. 일부러 좀 무거워지더라도 이렇게 설계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모터지프 엔진을 그대로 끌고 오다 보니까 그게 다 사라져가 있어가지고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요즘에 시티 엔진도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오일이 내려서 한 번에 중간에 걸리게 이제 턱 같은 거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예열은 충분히 해주시자. 그러니까 예열을 할 때 그냥 시동만 딱 걸어놓고 그냥 시간 예. 지나기 전까지 호가시 주지 말라. 예. 요거. 오일도 데워지고 그다음에 오일 안에 있는 그 기포들도 다 빠져주는 그 시간이 돼. 그 기포가 엄청 또 안 좋아요. 엔진 외부 쪽에서 안 좋아요. 그게 기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거품이 나면서 안 좋아지는데 그 거품이 가라앉는데도 보통 1분에서 3분이 걸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차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공회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이제 일단 놓고 클러치 살짝 때문에 가잖아요. 혼자. 회전수를 올리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회전수를 올리지 않으면 회전수를 보통 아이들링에서 2-3배 이상 안 올리면 돼. 그 상태에서 서서히 나가라고. 나도 아침에 시동 걸고 귀찮으니까 그냥 1단으로 그냥 클러치만 놓고 사서 가버리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 전혀 문제 없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제 미션 쪽이 이제 차는 미션 쪽에 윤활이 되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별도로 쓰니까. 되게 신기한 얘기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 되게 재밌다 이거. 네, 이렇게 척척 박사님을 모셔서 오일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시기 전에 이거 좀 재미없겠다 했는데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기 척척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Q&A 2탄을 가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